안 만들어도 되겠어요? 네, 많이 하시는가 보구나. 어디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서 잘 오셨네? 네. 안 돼. 안 돼? 쳐줬구나. 보자. 안 되는. 이게 보자. 네, 순간 얼굴이 빨개진 거 보이죠? 네, 오늘만. 우리 에어백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괜찮은데? 아, 그래요? 자, 볼까요? 자, 이제 스님이 뒤로 돌아 앉아 주실래요? 자, 이제 불편했죠, 아까? 멋대로 이런 앉으세요. 네. 범죄를, 도포를. 얘는 치어크리콜산의 주제로 한 알폼약입니다. 네, 알폼약인데, 제가 건강모 일반 폼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웬만한 곱슬에는 이 폼제를 사용을 하고, 연화 세팅 디지털 할 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자, 사이드 쪽에는 수분을 다 건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라인 쪽에 1, 2cm 정도 라인을 타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내입선 부분에도 저는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쪽에 곱슬이 있어도 약재를 안 발라요. 거의. 그냥 펌 안 하는 게 더 예쁘니까. 그죠? 폼 안 하는 게 더 예쁘니까. 그래도, 자, 그리고 탑 부분에, 제가, 저 부어놨어요, 선생님.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약재 도포할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약재를 도포를 할 거예요. 이 라인이, 예를 들어서 귀 라인, 헤어 라인 쪽도 많이 살 것 같으면 먼저 약재를 도포를 하지만 곱슬기가 별로 없거나 이렇게 하면 먼저 또 약재를 많이 도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1cm 가까이 약재를 띄우셔가지고 도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롱으로 볼륨을 다 살려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다 살릴게요. 다 살려서 네. 아이롱하고 매직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나 디지털을 하실 때도 웨이브를 가장 많이 내야 될 지역부터 약재를 도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교정을 해야 될 머리가 있다면 충목 교정을 해야 될 부분부터 약재를 도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골든 포인트까지만 제가 약재를 도포하고요. 이제 열 처리를 할게요. 열 처리를 해서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열 처리를 지금부터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산소 공급을 약간 차단을 해 주시고요. 산소 공급을 약간 차단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열 처리해서 바람 약하게 쏘서. 자, 이렇게 이제 한 2분 정도만 제가 할게요. 왜 시간상 2분 정도만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가장 흐름 골덴 백 쪽에서 골덴 포인트까지 약재를 도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샵에서는 열 처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충무 교정하면 한 15분? 근데 웨이브를 해야 되는 볼륨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자,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하세요. 정해서 2분만 하겠습니다. 2분 하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에 약재 도포하도록 할게요. 땡! 됐어요. 자, 2분 정도 지금 열 처리를 가했어요. 직접적으로 에어롤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드라이기로 해서 온열기로 해서 2분 정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2분 정도 열을 가했을 때 펌제가 모발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하다라고 하면 약재는 도포할 때 그런 것 같아요. 1차 도포와 2차 도포했을 때 약재의 반응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엄청나게. 왜? 힘이 2배, 3배에 가까운 힘을 얻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곱슬이다라고 하면 2차 도포할 애들, 신생모에 지금 도포를 해야 되잖아요. 강한 쪽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얘는 조금 더 힘을 강하게 넣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약을 도포를 다시 해야 되겠죠. 얘를. 어디에? 제일 건강한 쪽이니까. 자, 이렇게 도포를 다시 합니다. 그쵸? 다시 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도포를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약재가 2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도포를 해야 될 얘들은 이제 탑 부분 할 거예요. 골든 포인트에서 탑 부분 센터 포인트까지 제가 약재를 도포할 건데, 봅시다. 각도는 45도 이상 업스텝으로 여러분들 잡으셔서 마음껏 살려주세요. 샥. 자. 그 안에서는 소모진가 이게 다 보이는가 보네요. 다 보이지? 다 보이지? 다 보이지? 아이고, 정말. 보이기만 해요? 반대편에 있는 것도 보여요? 당연하지. 신기하네요. 자, 약재를 각도를 잡으셔서 다 업스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은 약간 옆장구가 있으시니까, 예, 그래도 볼륨을 살려야 되겠죠? 자, 헤어라인 쪽에는 아직 약재를 도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입선 부분도 아직 약재를 도포하지 않았어요. 네, 헤어라인도 약재를 도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미용인들은 정말 잘해요. 한번 보면 말하면 다 알아서 들어요. 그래서 네, 샵에 가면 잘 안 돼요, 그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약재했어요. 저 기계 되나 보세요, 이제. 기계 되나 보세요. 지금 헤어라인 사이드 쪽에는 아직 약재가 도포가 안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알칼리 펌제로 도포하지 않고,
기연보 남아있는 부분에는 산성펌제로 약재를 도포할게요. 자, 산소 공급을 약간 차단을 할게요.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열이 잘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저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내가 필요 없어요. 이제 모델링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죄송해요. 저 머리가 약간 신생모 같은 경우는 약간 발수성모 건강한 모발이라서 제가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상모, 외부가 잘 걸리거나 교정을 해야 되지 않는 모발, 볼륨을 많이 살리지 않아도 되는 모발은 열 처리를 저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열 처리는 저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꼭 해야 될 모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충모, 교정모, 그죠? 저항성모, 그 다음에 발수성인데 머리를 볼륨을 살려야 될 모발들, 이런 모발들은 열 처리를 제가 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약재를 도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만약에 볼륨도 살리지 않고 교정도 하지 않아야 될 모발을 볼륨 매직을 한다면, 그쵸? 그냥 찬머리예요, 찬머리. 윤기만 딱 올려야 되는 머리면 그냥 원터치예요, 저는. 원터치에서 그냥 자연 방치로 10분이면 연화 다 끝나요. 네, 10분이면. 왜? 10분이면 큐티클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흡착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시시컬이나 시컬을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5분 정도 더 봐요. 5분 정도 더 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S컬을 만들어야 되는 모발이에요. 발수성 모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 처리를 해서 내가 15분 정도 더 보죠. 네. 왜? 건강한 모발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건강모인데 큐티클만 다스리는 윤기만 낼 수 있는 그런 폼을 하실 것 같으면 연화 시간이 길게 봐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약재 발라서 10분 있다가 헹궈내고 그냥 매직하면 돼요. 왜? 단백질에 큐티클 틈과 틈 사이에 넣어서 접착만 시키면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연화를 보실 때 좀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시간을 보시고 디테일하게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고 모발 진단을 그렇게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내 고객님이 오늘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신규가 다 그렇잖아요. 다 예약제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7분 후면 이제 연결할 건데 선생님 요 산성펌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몇 분 볼 거냐면 아까 단백질 많이 올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 머리를 몇 분 정도 봐야 돼. 내 클리닉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약재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가수분해를 시켜서 침투를 깊숙이 더 밀어 넣고 싶으시면 시간을 조금 더 보셔도 돼요. 내가 보는 시간보다 조금 더 보시면 돼요. 근데 머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더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저 머리가 이제 견딜 수 있어요. 그럼 저는 10분도 봐요. 왜? 내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막 돌렸잖아요. 가수브레를 시켜가지고 고온 입자로 제가 만든 다음에 지금 도포를 했는데 저기에서 폼제로 다시 한번 가수브레를 시켜 깊숙이 넣을 수 있는 그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상모라고 할지라도 5분에서 10분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만져보시면.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돼요. 예, 특강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돈을 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클리닉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클리닉은 RA에서는
제가 할 때 1차 클리닉, 2차 클리닉, 3차 클리닉으로 크게 나눠져요. 1차 클리닉은 모발 진단할 때 지금 사용했던 클리닉이 우리가 텐업 쓰고 보습 넣고 지금 A, B 넣어가지고 하는 게 1차예요.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심하죠? 네, 심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언제예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연화가 끝나고 난 이후의 또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연화가 끝나고 난 이후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어디를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큐티클 틈과 틈 사이 약세에 의해서 씻어내고 물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그 자리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비어있을 거잖아요. 그곳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곳을 채워줘야 돼요. 그곳을 뭘로 채워줄 거냐면 여러분들이 케라틴으로 채워주시든 보습으로 채워주시든 아니면 오일로 채워주시든 아니면 실리콘으로 채워주시든 그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나는 웨이브가 필요 없어. 그러면 보습하고 뭐가 필요해요? 실리콘, 오일이나 이런 것 계열이 같이 들어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근데 그거를 안 넣고 케라틴을 씩 냅다 뿌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발이 뻣뻣하지. 모발이 뻣뻣해. 그런데 모발이 뻣뻣하니까 단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 단백질이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이 있고 돌처럼 딱딱한 것을 내가 뿌렸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습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연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두 번째 클리닉을 거기에 적당량 내 시술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중화가 끝나고 산화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질감하는 거예요. 질감, 리페어 작업. 예, 작업하는 거예요. 자, 제가 파마하는 순서를 한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모발 진단하잖아요. 모발 진단을 해요. 모발 진단을 해서 이 모발에 여러분들이 커트하고 뭐 모발이 곱슬이고 뭐고 뭐 다 진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온적인 금속분들,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백질을 넣는 거. 전처리 작업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넣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헹굴 수 있으면 헹구고 난 이후에 뭘 해요? 머리를 건조하고 폼젤을 선택을 해서 연화하는 거예요. 내가 크림 타입을 써야 될지, 액상을 써야 될지, 알칼리를 써야 될지, 중성을 써야 될지, 산성을 써야 될지, 혼합을 해야 될지. 자,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크림 타입과 액상의 차이는 모발을 건조시키거나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악성 곱슬을 푸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왜 매직만 하면 머리가 건조하지? 환원제 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물을 만나면 항상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매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매직약은 조금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매직을 해도 저는 액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지금 알리에 나와 있는 크림 타입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크림 타입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네. 왜? 매직을 하고 나면 푸석거리고 빗자루처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물만 만나면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매직약을 쓰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약재의 성분을 제거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금속분들이나 그 환원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머리만 잘 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크림 타입을 많이 써야 될까? 우리 집에? 네. 그래서 저는 악성 충모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해요.
그렇지 않고는 좀 편안한 크림 타입 약 쓰시고, 그 다음에 액상약 쓰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샴푸를 하잖아요. 이제 연화가 다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꼭 샴푸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샴푸를 하시는 게, 산성 샴푸로 꼭 샴푸를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쵸? 나는 그냥 샴푸가 알칼리든 중성이든 그냥 약재만 씻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로 헹궈내면 거기에 계속 잔류하고 있어요. 잔류하고 있어요. 왜? 이제 폼제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스테인기랍을 다 끊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약재를 씻어내는 순간 모발을 수축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모발을 수축시키는 작업. 그 수축시키는 작업이 뭐예요? 네, 산성 샴푸 써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네, 강산 쓰는 게 최고죠. 강산 쓰는 게. 최고죠. 네, 약산성인 제품들 사용하는 게 좋죠. 어?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건강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일제와 이제가 만나면 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 오지 마. 내가 형이야. 너는 동생이지 않아. 너 오지 마! 야, 오지 마!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머리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샴푸 해야지. 그리고 유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요. 4.5에서 5.5인 상태의 모발이 최적인 상태가 되게 만들고 나서 와인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와인딩을 하고 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세팅을 10분을 보든 3분을 보든. 그러니까 우리 모발은 다 틀려요. 우리가 매듭이 잘 걸리는 모발은 세팅도 3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3분에서 안 끝나는 모발도 있잖아요. 그쵸? 완전 경화를 시켜서 탈 정도로 시간을 봐야 될 모발들이 있어요. 네, 5분, 10분씩 막 봐야 될 모발은 발수성 모발들. 완전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엄마들이 있어. 진짜. 우리 집에 그런 손님 한 2분 와요.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나? 따글따글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머리도 짧게 안 해. 짧게 하면 일반 파마라도 말아주지. 그쵸? 칙내가지고 막 펑키처럼 진짜 해드려요. 근데 그 13mm 예를 들어서 세팅이 몇 개 들어갈 줄 알아요? 30개 들어가요. 그 작은 머리통에. 사이드 7개씩 14개 들어가잖아요. 14개. 네? 그래가지고 구울 때 한 8분 구워요. 140에. 네. 그래야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모발은 그냥 30mm로 그냥 가볍게 2바퀴 말면 3바퀴처럼 나오는 모발이 있잖아요. 그건 3분만 봐도 되잖아요. 열 처리를. 네. 이제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하우에 맞추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 처리가 끝나서 자연 방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뭐 와인딩을 하시든 핀셋을 꽂고 하시든 각자 샵에서 쓰시는 방법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산화제를 하잖아요. 산화제를 하시면 어때요? 과수잖아요. 과수와 불홈산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시간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탈수 축각, 이게 어떤 우리 탈수를 시켜서 모발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조건에서 나는 7분을 보겠다, 과수를. 나는 그거는 인정을 해. 화학 반응에 나는 그 정도의 시간을 봐야 매듭도 정말 힘있게 결합이 된다. 라고 하면 7분 보시면 돼요. 머리카락 안에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 막 녹이 끼어 있어. 그래서 중화제 한 번만 하면 안 돼. 3번 해야 되겠어.
3번 하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5분 보는데 3번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응. 정말 좋아요. 근데 불온산을, 나는 과수가 없어. 불온산 쓸 거야. 그러면 15분을 다 보셔야 돼요. 15분을 다 보셔야 돼요. 근데 과수와 불온산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수는 딱딱하고 거칠고, 불온산은 부드럽고 내추럴해요. 아셨죠? 일반 펌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모발이 이렇게 말리고 부드러운 것 같아? 과수, 왠지 뭐가 좀 힘이 있네? 이런 느낌이 나요. 네, 질감에서. 과수와 불온산의 차이는 확실히 나요. 그러니까 치료 펌제와 시스템 펌제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나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해 주시고, 시간은 5분에서 15분까지 보는 거예요. 불온산 15분, 과수는 5분. 조금 더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머리 안 상하니까.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중화까지 다 하고 나면, 산화제까지 다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샴푸를 해야 되잖아요. 뭘로? 산성 샴푸로. 물로만 헹구는 거 안 돼요. 왜? 물로만 헹구는 거 안 돼. 과수의 물질, 불온산의 물질을 싹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이렇게. 그것까지 하시고 나와서, 자, 린스는 어때요? 오늘 제가 거꾸로 사실상 교육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교육을 하려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컨디셔너를 사용하시는 고객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모발은 더럽다, 더럽지 않다. 더럽다, 예쁘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렇죠? 이거 나와요? 네. 컨디셔너를 잘 사용하신 분들은 예뻐요. 머리가 정리가 싹 돼요. 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지 머리 막 붓는다고 안 사용하잖아요. 더러워요. 내 손님들 오면 왜 이렇게 더럽게 왔어? 내가 그래요. 너무 더럽다라면서. 안 썼어? 왜? 질감 표현이 안 돼요. 두 번째, 모발이 수축이 안 돼요. 왜? 샴푸에 중성, 물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거를 컨디셔너가, 린스가 하는 역할이 뭘 해주는 거예요? 싹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 뭐예요? 오일이나 이런 걸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머리 결을 깨끗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객님들한테 꼭 해야 되는 게 그 명령하듯이 해야 돼요. 명령하듯이. 써라. 네가 예쁜 줄 아냐? 안 예쁘다. 써라. 안 예쁘다. 써라. 없으면 사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그냥 넣어놓으세요. 넣어놓으세요. 어디에? 그냥 쇼핑백에 딱 넣어. 언니야 이거 가져가라. 더러운 안 된다. 지성 샴푸, 민감성 샴푸, 일반 샴푸, 컨디셔너, 에센스, 오일 싹 넣어놓으세요. 안 되면 주세요, 그냥.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습관은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고객님 하세요.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 제 머릿결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일하고 온다고.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집에서 저녁에 샤워하고, 정말 컨디셔너가 싫거든요. 안 하고 있으면 무슨 꼭, 그래요. 입에 못 담겠어요. 완전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컨디셔너를 딱 하잖아요. 완전 정석돼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알레이에서는 리페어 작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리페어 작업이라는 기능은 정말 중요해요. 그 리페어 작업을 잘했을 때 클리닉을 하잖아요. 그냥 보름은 그냥 가요. 네, 보름은 그냥 가요. 왜? 이물질이 없으니까. 이물질이 없으니까. 예, 거짓말 조금 못해서 보름 가요. 정말 좋아요.
네, 리페어 작업 꼭 하셔야 돼요. BB3, 디옥시 이런 거 이거 싹 하지 마세요. 아니 5분 안 됐어요? 5분 지났어요. 이제 5분 됐어요? 자, 내가 말을 안 했구나. 자, 여러분 이제 샴푸하러 갈 거예요. 머리 모발 한번 보실래요? 머리카락. 네. 샴푸하러 갈 거예요. 자, 샴푸하러 갈 동안 여러분들 자유시간 잠시 드릴게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어떠신가? 네. 자, 지금부터 해서 한 5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모발이 많이 받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근데 나는 여기에서 웨이브를 넣을 거야. 웨이브 좀 나오고 싶어. 라고 하면 제가 세팅 말 때는 어이구, 씨, 원인을? 비비온 어디 있어, 비비온. 얘 뿌려가지고 와인딩 하면 돼요. 머리 잘 안 나오는 머리. 힘있게 하시려면. 비비온 뿌리셔가지고 와인딩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뿌리셔가지고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리포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어디가 안 됐었어요? 여기가? 돼요? 확실해요? 진짜로? 들어오는데 아까도 보자. 들어오네. 자, 온도는 제가 120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120도에 맞춰서 큐티클을 정리할게요. 예. 자, 리포즘은 큐티클 정리하는 걸로. 우리 선생님 저기 하나 있어요. 하세요. 너무 좀 하라고. 자, 슬라이스 폭을, 자, 이런 게 있어요. 리포즘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리포즘 120도 정도 되면 리포즘 해가지고 끝내도 돼요. 머리가 예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끝내시면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리포즘을 딱 했는데 완벽하게 머리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산하지 하면 돼요. 자, 120도에 제가 맞춰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슬기가 많다라고 하시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곱슬기 많은 쪽에는 슬라이스 폭을 적게 잡아서 리포즘 하세요. 그 다음에 자지러져 있는 머리는 헤어라인 양모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지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아내지를 못하면 이 100도, 120도에서 잡아내지 못하면 150도, 200도에서도 못 잡아요. 끝이에요, 끝. 그냥 여기에서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복구를 시켜야 돼요. 복구는 높은 온도에서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복구는 100도, 120도 이 온도에서 복구가 되는 거예요. 180에 복구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그 왜요? 수분이 모발에 붙어있는 애를 팽창시켜주지, 열이 팽창시켜줘요? 열은 경화시키고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높은 온도에서는 절대로 낭창낭창한 머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찰랑거리는 머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웨이브는 만들 수 있죠. 왜? 딱딱하게 경화시켜야 비틀어야 되니까. 비틀어야 되니까. 근데 낭창거리고 찰랑거리는 머리는 어떻게 해요? 수분감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딱 해놓으면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게 끝이에요. 사실상 요게 끝이에요. 아이롱해서 아이롱해서 프리볼륨 살릴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을 걸든지 매직을 마무리하든지. 내가 사이드 앞부분에 헤어라인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나와서? 없어요? 네, 알았어요. 보세요, 그냥. 감사해요. 네. 네,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그 상태. 이렇게. 아주 잡아서 손의 압력은 빼세요. 힘의 압력은 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봤어요? 금방? 네, 됐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수분 다 맞춰졌어요. 없어요, 수분. 있어요. 어때요? 뭐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어때요, 선생님? 네, 감사해요. 순감이 없죠, 거의. 그죠? 일단은 큐티클을 이렇게 정리가 예쁘게 된 것 같아요. 큐티클을 예쁘게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아이롱으로 볼륨을 살리시든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살리고 싶으시면 바로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와인딩을 하시거나 내가 매직을 하고 싶다. 이제 지금부터서 매직을 하고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납작하게 야무치게 매직을 할 건지에 따라서 수분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바짝 건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200도로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 바짝 말리셔야 돼요. 고정수로만 피는 거예요. 200도로 피는 거는 바짝 말리셔야 돼요. 근데 나는 한 180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정수와 유동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140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수분? 지금 여기 남아있는 수분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수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바뀌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자, 아이롱 좀 주실래요, 선생님? 예. 아이롱은 볼륨 살리실 때, 제가 그래요. 오늘 8mm도 가져왔고, 12mm도 가져왔고, 20mm도 가져왔어요, 아이롱을. 예. 근데, 볼륨을 살릴 때, 20mm 가지고, 아니, 8mm 가지고 살리는 그 볼륨은, 양모같이 아주 가는 모발들은 8mm나 6mm 가지고 살리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8mm나 6mm 가지고 살리는 모발은 뒤에 따르는 아픔이 좀 와요. 모발이 약간 꺾이는 느낌이 나게 살리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고객님들하고 타협을 조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2mm 정도 살릴게요. 12mm가 살리고, 여러분들이 뭐 8mm 가지고 살리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로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어서 뒤로 돌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앞부분 골든 포인트 이 부분을 한번 살릴게요. 일단은 거의 업스텝으로 이렇게 살리고요. 온도는 거의 한 150도 정도에서 140도. 근데 볼륨을 살리실 때 이런 게 있어요. 모발이 굵다, 곱슬기가 약간 있다라고 하면
한 140조 정도 좀 선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